안녕하세요. 이전에 원타임어티 26편과 디지털 히어로 2편 5부 맞나요? 하여튼 거기서 다루었던 라이브 스크라이브 펜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펜은 라이브 스크라이브 스카이입니다. 보시면은 스카이 와이파이라고 써 있고요. 지금 조명 때문에 좀, 근데 스카이 와이파이 그 용량 한 2기가 버전입니다. 제일 싼 버전이에요. 이 펜은 그 라이브 스크라이브의 그 기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원래 라이브 스크라이브에는 그 펄스라는 제품도 있고 에코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그 제품들은 유선으로 PC와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C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백업을 그렇게 하는 거죠. 라이브 스크라이브 스카이 버전은 무선랜 AP에 물려서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이 펜이 무선랜 AP에 접속을 해서 라이브 스크라이브 서버와 동기화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또한 에버노트와 동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 버전의 데이터를 보려면 에버노트를 깔아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 사이트 트렁크에 가보시면 라이브 스크라이브 스카이 제품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 자체는 지난번 그 26편과 디지털 히어로 2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제하고 질문을 주신 부분 중심으로 할 건데요. 일단은 얘는 이제 펜을 이렇게 캡을 빼서 써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한데요. 캡을 빼서 해야 되고,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 펜을 다 쓰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심. 그러니까 이 심을 다 쓰면 어떻게 하는데 이 심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라이브 스크라이브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심을 팔고 있는데요. 이 심이 제법 비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심은 필름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요. 문구점에 가셔서 좀 고급 문구 파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셔서 멀티심을 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은 이 심을 빼서 보여주면서 이런 심을 주세요 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셔가지고 심을 빼서 보여주면서 이런 심 주세요 하면 바로 멀티심을 줍니다. 그 멀티심을 꽂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심이 원래 심보다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심보다 조금 얇아서 넣고 쓰다 보면 이 위에 플라스틱 부분이랑 만나서 딱딱딱 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안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말아서 넣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이나 스카치 테이프를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걸 여기다 한 겹 정도, 한 겹 반에서 한 겹 정도만 말아서 넣어주시면은 그 소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지금 제가 빨간색 포스트잇을 썼었는데 이게 밖으로 노출이 되면 그 색깔을 이 라이브 스크라이브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노트에 이 쓸데없는 선이 나타나니까 꼭 이렇게 안 보이게, 꼭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원래 심과 거의 길이가 동일하게 아니면 조금만 더 길게, 짧게 하면은 인식이 잘 안 되고요. 좀 길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르는 방법은 저도 니퍼와 벤치 이런 걸 써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밑에서 깔아서 보여드리는 거는 스카이 와이파이에만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버전들에는 이런 스티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셋업하는 거, 원래 노트에 한 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노트 안에 이런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세팅이라든지 그때 그 동영상에는 와이파이 잡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원을 누르면 이제 켜지겠죠? 이렇게 켜지고요. 스타트. 그리고 펜 이름이 나타나고요. 펜 이름은 이제 처음에 설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타나고 배터리, 그리고 와이파이가 이제 붙어 있는 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스캔 4 네트워크를 딱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돼 있다고 나오고요. 만일에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위아래로 찾아서 셀렉트를 한 다음에 밑에서 암호를 쳐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동기화, 이 동기화를 눌러주면은 지금 있는 데이터를 바로 동기화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와이파이 온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온오프는 사실 어떨 때 필요하냐면 주변 와이파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쓸데없이 와이파이 켜놓으면 배터리가 닳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와이파이 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얘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라이브 스크라이브는 와이파이로 서버에서 그 펌웨어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펌웨어를 넣어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노트 이야기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라이브 스크라이브 노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노트가 특별한 처리가 되어 있는 특허가 들어있는 노트이기 때문에 그 노트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스크라이브는 좀 불편한 게 노트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A5 사이즈인데요. 원래 기본 라이브 스크라이브를 사면 이런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얘는 라이브 스크라이브
스카이용 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라이브 스카이브용 노트인데, 어차피 호환은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스티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스티커에 대한 내용만 없을 뿐이지, 다른 기능은 다 같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플립 노트라고 하는 건데요. 얘도 이런, 이제 찍어서 하는 거는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고, 플립 노트들이 들어있고요. 한 장 한 장 뜯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대학 노트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돼요. 펜을 놓으면.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것도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들은 위에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사면 4개가 1, 2, 3, 4번 노트가 있고, 넘버가 돼 있고요. 처음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노트는 좀, 대학 노트인데 좀 크니까 이제 작은 노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처음 뜯은 건데요. 아까 그 구입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 노트를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그 대학 노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배송 대행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4권에 한 묶음 정도로 되어 있고요. 노트 자체 가격을 한 권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밖에 안 하는데, 문제가 배송료가, 이게 종이라서 무거워서 배송료가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일단은 기본 노트, 그러니까 이 라이브 스카이를 샀을 때 기본 노트는 원래 50매짜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구입하신 노트 이제 80매고 위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탭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 노트를 구입하시면 처음에 이 부분 가운데를 찍어주게 됩니다. 펜으로. 이렇게 콕 찍어주면 이 노트가 이 펜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노트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뜯어서 이걸 떼고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비 버튼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보시면은 요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주 메뉴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주 메뉴에서 화살표로 갈 때마다 하나씩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하신 게, 이 펜을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작도 아닌데 초기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하나 들어가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노트북 보관, 바로가기 버튼. 사실 노트북 보관 이 기능이 좀 괜찮은데, 사실 이 노트에는 노트북 보관에 관련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내려가고, 녹음 음질도 조절할 수 있고 마이크 감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학 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감도를 조정하는 게 아예 버튼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포넌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컴포넌스 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끝까지 내려가면 펜 재설정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하나 밀어주면,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재설정이 됩니다. 몽땅 다 삭제가 되고요.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재설정은 그냥 지우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모든 설정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펜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본격적으로 쓸 때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본격적으로 쓸 때는 그냥 켜진 상태에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음 버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잘못 드린 게 있었는데, 26편에서요. 녹음을 버튼을 누르고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녹음 버튼 누르고 쓰지 않아도 저장이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 펜에는 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쓰시면 펜에는 다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레코드를 찍고 하면은 이제 목소리랑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와 글씨가 동기화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처음 보는 버튼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 경우 있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마다 약간 그림이 달라요. 이건 홈입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가면 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리, 개별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녹음, 최신의 녹음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스탑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최신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스탑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거 이제 방금 거는 이제 최신 걸 삭제하는 거고요. 그럼 이전 거는 어떻게 삭제를 하냐. 그러니까 이전에 누적됐던 거.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3월 이전 건 다 삭제를 하고 싶은데, 물론,
한 번에 싹 지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우는 건 있지만 일정 기간 앞을 삭제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워주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료키를 눌러주면 최근에 녹음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때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 메뉴를 누르면 아까 보지 못한 메뉴가 나와요. 새 세션 녹음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걸 내려가서 세션 삭제라고 나옵니다. 세션 삭제라고 나오고 여기서 화살표 옆으로 해주면 지금 그 녹음된 최신 거부터 쫙 과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옆으로 밀어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밀어주시면 삭제됩니다. 바로. 그럼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삭제를 해주다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삭제하나. 그럼 이제 한 번에 삭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 더 내려가주면 모든 세션 삭제가 있습니다. 모든 섹션 삭제를 해주시면 음성 데이터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전에 동기화를 해야 되겠죠. 동기화 안 하고 다 날려버리면 다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동기화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하신 게 과연 노트가 있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홈 상태에서 전원키를 길게 눌러줍니다. 물론 전원 꺼진 상태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켜지면 손을 뗍니다. 그럼 바로 녹음이 돼요. 녹음하다 종료할 때는 꺼집니다. 그리고 요 구멍이 이제 이어폰 구멍인데요. 라이브 스크라이브 전용 이어폰에는 이어폰 기능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 기능도 사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마이크를 꽂으시면은 고감도 마이크 같은 거 꽂으시면은 바로 녹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응용해서 쓰시는 분도 오늘 봤는데요. 하지만 이거 자체의 녹음 기능도 꽤 쓸만하기 때문에 쓰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 그리고 들으실 때는 이어폰으로 쓰시는 게 더 정확하게 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노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대학 노트는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크게 넘어가죠. 이 노트는 특이한 게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컨퍼런스 홀, 그러니까 이 오디오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노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마이크의 센시티비티나 그리고 그 오디오 퀄리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메뉴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 이 노트가 있으면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을 해서 좀 더 고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그 플립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플립노트는 아주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립노트는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노트랑 껍데기랑 이렇게 분리돼서 구입이 되고요. 구입하신 플립노트 앞에 보면 아까 이 노트에서 눌렀던 이 탭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위를 지금 하나 찍혀 있죠? 찍으면 바로 등록이 돼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설정 부분이 카드로 되어 있어서 이 카드를 해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 체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 다 스카이용은 아니기 때문에 와이파이 설정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인쇄를 하거나 사이트에 가시면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그 스티커를 바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라이브 스크라이브 펜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 구입하기에는 만만한 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노트를 메인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서 메인 노트로 쓰고 있고, 제 기록이 지속적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에버노트 한글 필기 인식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에버노트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썼던 그동안 쌓아놨던 노트들에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인 이런 기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라이브 스크라이브 3도 있고요. 걔는 좀 방식이 달라요. 와이파이가 아니라 블루투스로 스마트 기기랑 연결이 되는데, 좀 다른 방식이지만, 그리고 또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 네오1이라는 애도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산입니다. 그래서 걔는 한글 OCR이 돼요. 한글 OCR이란 건 이제 한글을 쓰면 텍스트화 시켜주는 걸 얘기하는데, 한글 OCR이 되는 그런 제품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제품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디지털 요일에서 한번 모셔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 라이브 스크라이브나 이런 디지털 펜, 그리고 이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이런 기기들이 또 나오면 또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